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창구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장과 적금, 각종 상품 서류를 직접 다뤄온 박정민입니다. 내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가능, 나이에 딱 맞는, 가족과 상의하면 복잡해진다. 이 말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묶어두고 세게 만드는지 현장에서 본 그대로 털어놓겠습니다. 사실 창구에 앉아서 20년을 일하다 보니 보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순간들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습관,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습관, 급하다는 말에 서두르는 습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 고백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집에 두는 현금, 한 통장 몰아넣기, 지인 부탁 같은 흔한 선택이 왜 위험한지 분명해질 겁니다. 저는 창구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압박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함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창구 직원들이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제 동료들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계신 그 선택들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어떻게 조용히 사라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 말이죠. 지난해 봄 제게 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모부뻘 되시는 74세 김춘배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요. 집안 서랍에 현금이 더 있긴 한데 곰팡이가 슬어서 은행에서 교환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500만 원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된 겁니다. 이분은 평생 안전하게 보관하신 거예요. 은행 몰고 복잡하니까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돈이 필요한 순간 금고는 안 열리고 현금은 못 쓰게 되고 결국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화 끝에 들려온 그분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도 있었어요. 68세 이정숙님, 우대금리가 좋다는 말에 퇴직금 전부를 한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3,800만 원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자녀분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중도 해지하셨죠? 수수료랑 이자 손실 합쳐서 200만 원 넘게 날렸습니다. 그분이 창구에서 우시면서 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나눠뒀으면 됐는데 내가 왜 욕심을 부렸을까? 제가 신입 직원일 때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돼. 간단하게 말하고 빨리 도장만 받으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간단한 설명 때문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적금 만기 8천만 원을 하루 만에 복잡한 구조 상품에 넣으셨다가 1년 만에 6천만 원으로 만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만 가능한 특별금리라는 말 한마디에 서두르신 결과였어요. 또 평생 모은 4천만 원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대리 인출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을 믿으셨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어르신 한 분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계실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그 선택들 때문입니다. 집에 보관하기, 한 통장에 몰아넣기, 지인 믿기, 급하게 결정하기. 이 모든 선택들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분들 모두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약관의 작은 글씨, 예외 조항, 중도 해지 불이익,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도장만 받았던 우리들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간 창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동료들이 쓰는 영업기법,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산보호 원칙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작은 실천이 전체 자산을 지키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정리한 핵심 원칙입니다.
74세 김춘배님의 500만 원, 68세 이정숙님의 200만 원. 이런 손실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년 자산을 무너뜨리는 함정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집에 현금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서랍이나 장롱 속에 현금 넣어두신 분 계시죠?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은행 가기 귀찮고 통장 만들면 복잡해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마음 편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선택입니다. 습기 아시죠? 여름철 장마 때 서랍 속 지폐에 곰팡이 피는 거요. 한번 피면 못 씁니다. 은행 가져가도 교환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 보면 매년 훼손 화폐 교환 신청하시는 분 중에 고령층 비율이 30%가 넘어요. 그중 절반은 교환 불가 판정받으세요. 그냥 돈이 종이로 변하는 겁니다. 76세 조순자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은 침대 및 상자에 700만 원을 넣어두셨어요. 몇 년 동안이요. 어느 날 자녀분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꺼냈는데 지폐 절반이 축축하고 곰팡이가 슬어 있더래요. 은행에 가져갔더니 300만 원어치는 교환 불가 판정 나왔어요. 그분 표정이 어땠겠어요? 평생 한 푼씩 모은 돈이 눈앞에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걸 보는 기분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기억력입니다. 어디에 숨겨뒀는지 까먹으세요. 금고 비밀번호 잊어버리세요. 74세 김춘배님처럼 급하게 돈 필요한데 금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있으나 마나예요. 재난과 돌발 상황 통계를 보면 고령 가구에서 현금 손실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화재나 도난 같은 사고가 나면 현금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생활비 한두 달치만 집에 두세요. 그것도 찾기 쉬운 곳이에요. 나머지는 무조건 통장으로 분산하세요. 금고 쓰시려면 비밀번호랑 열쇠 둘 다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가족 한 명한테는 꼭 알려두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아무도 못 열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이 생활비 몇 달치세요? 석 달 넘으면 위험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은행 가셔서 나눠두세요. 두 번째 함정은 한 통장에 몰아넣기입니다. 창구에 오시면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우대금리 적용되고 이자 더 받으시고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그 말에 퇴직금이고 적금이고 다 한 곳에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냐고요? 묶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수수료도 나가고 이자도 깎이고 우대금리도 다 날아가요. 그런데 고령층은 돌발 지출이 정말 많아요. 보건복지부 통계 보면 60대 이상 가구에서 예상 못한 의료비 지출이 1년에 평균 3번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녀 지원, 경조사, 갑작스러운 수리비까지 합치면 더 많죠. 72세 이정우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우대금리 상품 하나에 다 넣으셨어요. 금리가 일반 적금보다 0.5% 높다는 말에 혹하신 거죠. 그런데 넉 달 뒤에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 왔어요. 2천만 원만 빼려고 했는데 중도 해지밖에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해지했더니 수수료랑 이자 손실이 1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분이 창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눠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가 100만 원 넘게 날렸다고요. 맞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거예요. 우대금리가 아무리 좋아도 급전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통장 이렇게 3개로 나누세요. 생활비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으시고 한두 달치만 채워두세요. 비상금은 단기 적금이나 파킹 통장에 넣으세요. 석 달에서 6달 만기로요. 장기 자금은 1년 이상 쓸 일 없는 돈만 넣으세요. 그것도 만기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로 쪼개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우대 조건이 좋을수록 중도 해지 불이익이 큽니다. 약관에 작은 글씨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금 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절반도 안 되면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지인을 믿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서류 보관해줄게. 이런 말 들으시면 바로 거절하셔야 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인 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피해액이 2천만 원이 넘어요. 79세 박창수님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에게 통장 사본을 맡기셨어요. 그 사람이 급할 때 도와주려면 필요하다고 했대요.
한번 믿어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석 달 뒤에 잔액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모르는 인출 내역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그 지인이 대리로 뽑아 쓴 거였어요. 이미 600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더 나쁜 건 증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이 서류를 맡긴 게 있으니까 경찰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해요. 결국 돈도 못 찾고 관계도 끊어지고 마음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금융서류는 절대 외부 반출 금지입니다. 통장 사본도 안 돼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차용증 쓰고 돈 빌려달라거나 투자하자는 제안은 가족 회의 없이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서면 계약서 없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최근에 누군가한테 서류 맡기거나 사진 보낸 적 있으세요? 있으면 지금 바로 회수하세요. 늦기 전에요. 네 번째 함정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상품은 오늘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금리가 낮아져요. 지금 결정하시면 특별 우대 드립니다. 이게 다 시간 압박 기법입니다. 확인할 시간을 안 주려는 거예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 시간 압박을 받은 그룹이 정상 그룹보다 불리한 선택을 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한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급하니까 약관도 안 읽고 도장 찍어요. 70세 최인숙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창구 직원이 오늘만 특별금리 적용된다고 했대요. 내일부터는 못 받는 혜택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분은 놓칠까봐 조급해서 바로 가입하셨어요. 약관은 대충 넘기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원금 변동형 상품이더래요. 손실 날 수도 있는 구조였던 거죠. 이미 가입한 뒤라 취소도 힘들었어요. 제 조언은 이겁니다. 무조건 하루는 기다리세요.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면 내일도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라는 건 뭔가 숨기려는 거예요. 계약서는 집에 가져가서 가족이랑 같이 읽으세요.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약관의 작은 글씨부터 확인하세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확정 수익처럼 들리는 말은 예외 조항부터 찾아보세요. 계약서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자는 말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오늘부터 습관 만드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시니어 전용, 60세 이상 전용, 어르신 특화 상품. 이런 문구 보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전용이라는 표현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원금 변동 위험이 있거나 수수료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전용이라는 딱지만 보고 믿어버리는 거죠. 68세 김순덕님은 시니어 전용 금융상품이라는 말에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전용이라니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상품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약관을 읽어보니까 펀드 연계 상품이더래요. 원금 보장 안 되고 수익률도 장담 못하는 구조였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냉각기는 지나고 해지하려니 손해가 큰 상황이었죠. 제가 드리는 방법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상품을 먼저 보지 마세요. 내 목적부터 정하세요. 생활비가 필요한가? 비상금이 필요한가? 장기 저축이 목적인가?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세요. 석 달 뒤에 쓸 건가? 1년 뒤에 쓸 건가? 5년은 안 쓸 건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고르세요. 전용이라는 말은 일부 혜택만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수수료 면제일 수도 있고 우대금리 0.1%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예요. 안정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돈의 목적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여행자금, 자녀지원금 이렇게 나눠놓고 각각 어디에 넣을지 정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반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알리세요. 가족 몰래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세요. 금융감독원 사기 예방 가이드를 보면 가족 비밀 요구는 최우선 경고 신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가족 몰래 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74세 윤경자님은 상담사가 가족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올 때 알리자고 했대요. 지금 말하면 복잡해진다고요. 그 말을 믿고 혼자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구조였어요. 가족들이 알았으면 절대 동의 안 했을 내용이었죠. 제 조언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거래는 가족 한 명 꼭 동행시키세요. 못 오면 영상통화로라도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동행을 거부하는 상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중단하세요. 정상적인 상담이면 가족 동행 막을 이유가 없어요. 이번 달에 가족과 금융 현황 공유하셨어요? 통장이 몇 개 있고 각각 잔액이 얼마고 만기는 언제인지요? 안 하셨으면 오늘 저녁에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게 안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가 위험한 함정들이었고 이제 진짜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건 통장을 3개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통장. 이 3가지요. 생활비 통장에는 석 달치 생활비만 넣으세요.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만드시고요.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ATM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거요. 비상금 통장은 단기 적금으로 만드세요. 3개월에서 6개월 만기로요. 여기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경조사비처럼 예상 못한 지출에 쓸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생활비의 2~3배 정도면 적당해요. 장기 통장은 1년 이상 쓸 일 없는 돈만 넣으세요. 그것도 한 덩어리로 넣지 마시고 여러 개로 쪼개세요. 만기를 다르게 해서요.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매년 만기 돌아오는 통장이 생기니까 급할 때 중도 해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 이름을 바꾸세요. 은행 앱에 들어가면 통장 별칭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통장.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동 이체도 설정하세요. 연금이나 월급 들어오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눠지게요. 그럼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분산됩니다. 나는 새 통장 이름을 벌써 만들어뒀나 생각해보세요. 안 만드셨으면 영상 끝나고 바로 앱 켜서 이름부터 바꿔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할 건 은행을 분산하는 겁니다. 한 은행에만 다 넣지 마세요. 최소한 2곳, 가능하면 3곳으로 나누세요. 왜냐고요? 한 은행에 전산장애 나면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대형은행 하나가 전산 오류로 반나절 동안 업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은행에만 돈 있던 분들은 정말 곤란했죠. 은행에 생활비랑 단기 자금 넣으시고 B은행에 중기 자금, C은행에 장기 자금.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만기도 다르게 설정하고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 문제 생겨도 다른 곳에서 꺼낼 수 있어요. 내 계좌가 몇 군데로 나뉘어 있나 세어보세요. 한 곳만 쓰고 계시면 위험해요. 2곳이면 최소, 3곳이면 적정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하루 기다리는 겁니다. 창구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 권하고 오늘만 가능하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계약서 받아서 집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읽으세요. 소리 내서요. 체크리스트 만드세요. 원금 보장되나요? 중도 해지하면 손실 얼마나요?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나요? 만기는 언제예요? 우대 조건은 뭐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제 들었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시간을 두면 냉정해집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제 들은 제안을 오늘도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망설여지면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겁니다. 중요한 상담은 가족 한 명 꼭 데리고 가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조카든 상관없어요. 못 오면 영상통화로라도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메모하세요. 날짜, 담당자 이름, 핵심 설명. 이 3가지만 적어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창구에서 설명 들을 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녹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직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바로 올리세요. 사진 찍어서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지적해줘요. 오늘 받은 안내를 가족한테 그대로 설명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설명 못하겠으면 나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럼 계약하면 안 돼요. 5번째는 비상접근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병원비 낼 수 있나요?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가족 한 명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런데 전체 권한 다 주지는 마세요. 조회 권한, 소액 인출 권한. 이렇게 제한을 두세요. 생활비 정도만 꺼낼 수 있게요. 큰 돈은 못 움직이게 설정하는 거죠.
은행 가면 가족 공동인증이나 대리인 지정 같은 서비스 있어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면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한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내가 직접 못 움직여도 생활비가 나갈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동이체 걸려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긴급 상황 대비해서 가족 한 명은 접근할 수 있게 해두세요. 여섯 번째는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금고, 통장, 휴대폰. 이 세 개는 절대 같은 비밀번호 쓰지 마세요. 하나 뚫리면 다 뚫려요. 그리고 생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뻔한 숫자도 쓰지 마세요. 너무 쉬워요.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시려면 나눠서 보관하세요. 금고 비밀번호는 서랍에, 통장 비밀번호는 책 사이에, 이런 식으로요. 한 곳에 다 모아두면 그것도 위험해요.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월 한 번 점검하세요. 비밀번호 맞는지 종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 한 명은 비상시 어떻게 여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내가 말 못하는 상황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열 수 있는지 한 사람한테는 알려두세요. 일곱 번째는 의심전화 차단하는 겁니다. 요즘 전화 사기 정말 많아요. 먼저 전화 와서 계좌에 문제 있다, 돈 옮겨야 한다, 이런 말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그리고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번호로요. 모르는 번호한테서 온 요청은 문자로만 받으세요. 절대 전화로 송금하지 마세요. 송금은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만 하는 거예요. 은행 창구 가서 직원한테 확인받고 하세요. 시간 압박 주는 전화 있죠?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 5분 안에 송금해라.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끊으세요. 그게 사기예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5분 안에 결정하라는 경우는 없어요. 최근에 낯선 연락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혹시 급하게 정보 주거나 송금하신 적 있으면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계좌 정지 신청하시고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흔한 믿음과 진짜 위험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두면 안전하다는 믿음, 한 통장이 편하다는 믿음, 지인은 믿을 만하다는 믿음, 오늘 결정하는 게 이득이라는 믿음. 이 모든 믿음들이 사실은 위험이었어요. 74세 김춘배님의 500만 원은 습기로 날아갔습니다. 68세 이정숙님의 200만 원은 중도 해지 손실로 사라졌습니다. 79세 박창수님의 600만 원은 지인 손에 들어갔습니다. 70세 최인숙님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서 원금 변동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창구 직원들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빨리 도장 받으려고 했고 약관의 작은 글씨는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창구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이런 거였어요.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실 때요. 조금만 다르게 했어도 하루만 기다렸어도 가족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인데 말이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통장 3개로 나누고 은행 2-3곳으로 분산하고 하루 숙려하고 가족과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전이 필요할 때 손실이 커집니다.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 나가고 이자 깎이고 우대 금리도 날아가요. 그러면 마음도 지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새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져요. 가족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발 지출이 생겨도 계획이 안 흔들려요. 이 통장 안 되면 저 통장, 이 만기 안 되면 저 만기. 선택지가 여러 개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가족이 함께 대응할 수 있고요. 누구 아파도 누구한테 도움 줘야 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내 돈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잠도 잘 오고 일상도 편안해집니다. 이게 진짜 큰 차이거든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안정감의 문제예요. 오늘 당장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오늘 밤에 통장 이름을 바꾸세요. 은행 앱 켜서 5분이면 됩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 이 3가지로요. 그리고 각 통장 잔액이랑 만기를 가족 한 명과 공유하세요.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시든 사진 찍어서 보내시든 방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공유입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것만 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절반은 실천하신 거예요. 통장 나누면 분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고 가족과 공유하면 함께 결정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퇴직금 받고 오신 분들, 평생 모은 돈 정리하러 오신 분들, 문제 생겨서 급하게 오신 분들, 그분들 보면서 배웠어요. 돈은 모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 모으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한 푼 아껴서 차곡차곡 쌓으셨잖아요. 이제 지킬 차례입니다. 지키는 건 모으는 것보다 쉬워요. 습관만 바꾸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창구에서 잘 안 알려주는 금리 혜택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시니어 특별 서비스. 알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은데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 실전 팁을 다 공개할 겁니다. 창구 직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리고요. 어떤 말을 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타이밍에 가야 유리한지 이런 내부 정보까지 다 털어놓을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뭐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지켜나가요.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요.